예, 오늘 새벽에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주거복지법 등 59개 법률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 및 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원내대표들을 믿고 응원해 주시고 밤늦게까지 대기하시고 합의안을 추인하고 우리한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완의 합의 조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민생 파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 과제들을 이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일과장에 민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농해수위원님들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지난 21일 우리가 사랑하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갑자기 경찰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수사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과 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수사로 박근혜 정권 치하에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공안 탄압 수사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천막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줘도 하는 모자른 마당에 박근혜 정부는 천막 수사로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광화문 광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천막을 쳐드리고 의료도 그리고 물자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은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수사한 정부는 적반하장입니다. 천막을 쳐줬다고 경찰 수사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과연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경찰은 터무니없는 세월호 천막 수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충족하지 못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판단에만 기초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원의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ILO는 3차례나 수정 권고를 했습니다.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도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15년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지녔던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전교조 불법 노조화 발언이 전교조 찍어내기라는 정권 권력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로 바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6만 명의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우리 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앞장서서 개정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0일 소속위원 37인 명의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6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석현 국회의장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방역 당국이 너무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축구장에서 볼이 들어간 뒤에서 골문 지키는 엉터리 골키퍼 같이 그렇게 허점이 많아서 국민은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탄저균이 또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탄저균은 빠른 공기 전염으로 군인과 함께 민간인까지도 대량 살육되는 비인도적인 무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왜 미국 본토의 유타주가 아닌 오산기지에서도 해온 건지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공격용이라면 어떻게 일제 때 731 부대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후세인의 생화학 무기 등 대량 학살 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소파 규정에 있는 한미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생탄저균의 노출 여부와 반입 과정을 진상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젯밤에 그 공무원 연금법 통과는 우리 원내대표단의 설신 성인의 결과였습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협상이 깨질까 봐서 노심초사한 것은 집권 여당이 아닌 바로 우리 당이었습니다. 여당이 2번이나 약속을 깨뜨려도 효역이 1일 연장을 위해서 정죽소까지 채워줘 가면서 혹시나 깨질세라 발목이 아닌 손목을 잡고 우리 당이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에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국회가 바로잡는 국회법 개정도 큰 성과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2년 1월에 동교동계의 완전 해체를 선언하고 앞으로 동교동계라는 명칭조차 쓰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궐선거 때나 당내 갈등 때마다 동교동계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안타깝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은 친노와 비노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용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두 분의 이름 속에만 안주하려 하고 더 나아감이 없다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합의 정신으로 뭉쳐서 전진하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병훈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국민의 요구에 부족하지만 응답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혁신이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내 최고의 혁신은 계파 싸움을 끝내고 단결과 화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배제와 도식화된 제도만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은 결과로서의 혁신안보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이 혁신이 보고서를 기다리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 활동 기간 전반에 걸쳐서 참여와 소통으로
과정으로서 혁신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대여 투쟁 전선과 민생 회복 전선을 강화하고 집중하는 일입니다. 야당다운 야당,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스스로 현재의 야당 역할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우리 야당에게 그리고 당원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바라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역할과 존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강기정 정치회의장의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민생법안 관련 합의도 이루어냈습니다. 일부 이견도 존재했었지만 분명히 평가할 만한 일을 이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야당의 존재를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또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불감, 안전무능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수호와 메르스에 이어서 주한미군의 탄저균까지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 안전무능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면 야당은 어디든 달려갈 것이고 가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불통 총리, 공안 총리, 편향 총리에 이어서 납세 문제까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을 총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입각을 위해 평소에 내지 않던 세금을 지각 납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이미 입각세가 신설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각세에 이어서 총리세가 신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자는 기부 약속에 대해 어디에 기부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불통의 태도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맹독성 세균이 국내에 아무도 모른 채 도입되고 또 미군 시설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은 물론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은 어떤 볼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르스 방역망도 급속하게 뚫리면서 국민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뒷북 대응으로 국민 불신만 키우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만 키우는 문영표 장관은 무능이자 무책임의 표본 장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연금 관련한 막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메르스 최대 감염국이라는 오명까지 이관왕에 오르게 된 문영표 장관은 사퇴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막말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멍 뚫린 방역망,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허점, 무능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 오영식 지구인을 말해주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난생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구 설치에 대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노후 보장과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점은 평가할 만한 일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어제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 입법이 위임사항이었던 시행 영역에서 입법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을 비추어 보면 응당 입법을 통해서 보완했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특히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탄받아왔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서 1년이 넘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한 이러한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원을 교원노조에서 배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10명도 안 되는 해직 교원들 때문에 그동안 집요하게 전교조를 탄압해왔던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마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손들어 준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북몰이 전문인 우리 국정원이 지난 2009년부터 전교조 불법몰이에 나선 정황과 경력 판사 임용 예정자들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헌재 결정에 국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으로 인한 국가기관 불신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자초한 바가 매우 큽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간첩 증거 조작 등 그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준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기억이 절실한 국정원장 자리에 과거 정치공작에 연루되었던 이병기 주일 대사를 임명하고 또 1년도 안 되어서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불법과 악습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과감한 개혁 없이는 어떤 국민도 국정원과 이 박근혜 정권에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과감한 국정원의 전면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전관예우, 세금, 부동산, 병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늑장 증여세 납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리 지명 당일 소득세 3건을 밀린 숙제하듯이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더욱이 장관 지명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 보증금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전력을 보면 거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자인 신분으로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일수의 적임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고 늑대에게 양을 지키라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을 통과라는 국무총리로서는 부적격한 인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 알았습니다.
예, 어제 입법부의 권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안을 위헌이라는 미명하에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새누리당의 억지 부리기, 떼쓰기, 발목 잡기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보며 야당이 오히려 마지처럼 참았다는 점을 국민은 알고 계실 겁니다. 새누리당은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단마진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10년간 단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 명 중에 4명에 불과합니다. 40년 전 그 시절에는 군대 가면 무좀 빼고 다 낳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했습니다. 고시 공부하고 개인 출세를 위해 혹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병역 면제 수준의 두드러기 병을 앓으면서도 1년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지, 황교안 후보는 슈퍼맨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지는 반면 유독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는 병역 면제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보정당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병역 면제, 이명박 정부 총리 3분의 3분 중 2명이 병역 면제, 전 원세훈 국정원장도 병역 면제, 이명박 정부 추대 장관의 병역 면제율은 무려 28.5%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됩니다. 일반 국민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할 때 출세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은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용인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후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는 명명백백히 기피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무려 7개월 만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위한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없었으면 힘든 타결이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현실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세에서 60세 인구 중에 53%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있지만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노인 대부분이 소득자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34.8%에 불과합니다. 3명 중 2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 기초연금 지급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공적 연금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득 최고위원에 따라 있겠습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조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생을 국회에서 좀 챙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민생이 뭔지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현재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노인 연령은 70세로 늘리고 그러자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또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이런 계층이죠. 그게 50대 후반 60대에 있는 계층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겠다고 하면서 각 기업들은 그것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금 피크제를 금융노조 시절에 최초로 도입했던 사람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필요성과 또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하겠다고 하는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호도하느냐 하면은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면서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 청년들의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 현장에서 34년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처럼 허구에 찬 거짓말은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은 그 빈자리는 결코 100% 채워지지도 않고 또 빈자리는 용역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몇십만 개 만드는 이런 엉터리 언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50대 후반 60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복지도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외국 가서 살고 싶다는 이런 반응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민생정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탁상행정 그리고 결론은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런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진짜 민생 불안해하는 계층을 없애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임금 피크제의 강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연수원장 원장입니다. 성찰과 일치를 위한 교육연수를 가나안 농군학교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나안 학교의 모토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입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이 밥값하는 제1야당이 되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하겠습니다. 엄격한 규율 아래 1박 2일간 함께 땀 흘리며 정당 최초의 원탁 토론을 실시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혁신 워크숍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혁신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